안녕하세요. 저는 제너레이티브 AI와 미디어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할 신명령입니다. 저는 제 1전공이 미디어 학부예요. 그래서 원래 영상을 좀 만들다가 영상 생성 AI에 관심이 생겨서 제 2전공으로 인공지능 융합을 전공을 하게 되어서 처음에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진 게 이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제가 막 자세히 알진 못해도 개발적으로나마 모델별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을 좀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주제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서 새롭고 독창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의 하나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생성 모델을 훈련을 하면 이제 훈련 데이터를 복사하지 않고도 텍스트나 이미지, 음악, 코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들을 창조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생성형 AI는 다른 분야의 인공지능들이랑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이제 신경망의 등장으로 시작을 해서 딥러닝 혁명을 거치면서 발전을 하다가 겐이나 VAE와 같은 대표적인 생성형 모델들이 등장을 하고 이후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출현으로 대규모 모델이나 멀티모달 등으로 혁신적인 발전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크게 4가지 모델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모델이 가지고 있는 직관적인 아이디어 정도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발표해주신 분께서 사실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VA에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직관적인 아이디어 말씀드리자면 일단 인풋 이미지를 잘 설명하는 피처를 추출해서 잠재 벡터인 Z에 담고 이 잠재 벡터 Z를 통해서 인풋 이미지랑 유사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각 피처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레이턴트 벡터는 각 피처의 평균과 분산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인의 얼굴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학습된 모델이 눈, 코, 입 등의 피처를 레이턴트 벡터에 담고 그 벡터를 통해서 그럴듯한 한국인의 얼굴을 그려내는 건데 이때 모델의 레이턴트 벡터에는 한국인의 눈 모양의 평균이랑 분산, 한국인의 코의 평균이랑 분산, 한국인의 머리카락의 평균이나 분산 이런 정보를 좀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모델은 디퓨전 모델인데요. 이것도 아까 간단하게 좀 들은 것 같긴 한데 디퓨전 모델은 어떤 이미지 데이터에다가 노이즈를 점점 추가를 해서 완전한 노이즈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이 노이즈를 복원하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퓨전 모델은 크게 2가지의 과정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포워드 프로세서인데 이건 이제 노이즈를 추가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에다가 점진적으로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해서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노이즈 상태로 변환을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진 완전한 이 노이즈 상태에서 시작해서 원본 데이터를 복원을 하는 과정이고요. 이 디퓨전 모델의 훈련은 결론적으로 실제로 추가되는 노이즈랑 신경망이 예측한 노이즈 사이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완료된 디퓨전 모델로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강아지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한 디퓨전 모델은 생성 시에 강아지의 특성을 담은 완전한 노이즈를 입력으로 받아서 복원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 끝에 생성된 그림이 랜덤한 강아지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직관적인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디퓨전 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해서 가지는 특성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텍스트나 오디오 같은 좀 비교적 다양한 데이터 타입에 적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멀티모달 AI랑 결합하기도 쉽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이제 GAN인데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입니다. 2014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혹시 얀 르쿤이라고 아시나요? 얀 르쿤이 CNN 혹시 들어보셨나요? CNN?
CNN이 이제 이미지를 인식하는 인공지능 모델의 어떤 초석, 되게 혁신이 된 모델인데 그거를 개발한 되게 유명한 인공지능의 개발자, 연구자가 계십니다. 그 인공지능의 아버지와 같은 그 얀 르쿤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나온 아이디어 중에 가장 멋있는 아이디어다라고 이 모델을 칭송하기도 했을 정도로 되게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 모델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겐 모델, 위조 집회범과 경찰의 경쟁이라고 빗댄 비유인데 위조 집회범은 최대한 진짜 같은 집회를 만들어서 경찰을 속이려고 하고 경찰은 위조 집회범이 만들어낸 가짜 집회랑 진짜 집회를 대조하면서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차이를 계속해서 찾아내려고 하겠죠. 이 두 명의 무한한 경쟁을 통해서 위조 집회범은 점점 더 정교한 집회를 만들어서 경찰을 더 잘 속이려고 노력하고 경찰은 더 완벽하게 판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면서 둘 다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랑 위조 집회범의 경쟁적인 학습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경찰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위조 집회범이 완벽한 집회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걔네는 위조 집회범에 해당하는 제너레이터랑 경찰에 해당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두 가지 요소, 신경망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실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해서 최대한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고요. 이 친구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경찰이 최대한 헷갈리게 하는 걸 목표로 학습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죠. 반면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만들어진 데이터가 실제일까 아닐까를 구분하는 걸 목표로 계속해서 학습해서 페이크 이미지를 최대한 잘 판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무한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이 걔네 제너레이터가 최종적으로 생성하게 되는 이미지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잘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아이디어의 멋있는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트랜스포머인데요. 트랜스포머도 좀 유명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자체로 뭔가 이미지 생성이랑은 사실 크게 관련이 없어서 이거 자체로 생성형 모델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이게 다양한 모델들의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져와 봤고요. 2017년에 구글에서 발표가 되어서 이 친구도 역시 인공지능 분야 혁신을 일으킨 유명한 모델입니다. 트랜스포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커니즘은 셀프 어텐션 구조입니다. 트랜스포머 이전의 구조는 RNN이라고 해서 이 친구는 일단 이미지보다 문장 그 자연어 분야에 먼저 좀 적용이 된 친구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이전의 구조인 RNN 같은 경우는 문장이 있다 치면은 그 문장의 단어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 단어들의 연관도를 순서대로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긴 문장이다 하면은 맨 처음 나오는 단어랑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 간의 연관성이 점점 연산을 거치면서 뒤로 갈수록 소실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트랜스포머 친구는 셀프 어텐션이라는 원리를 사용을 하는데 이 셀프 어텐션이라는 거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 안에 있는 각 단어가 서로 다른 모든 단어와 가지는 관계를 전부 각각 계산을 해서 문장 안의 위치와 상관없이 문맥 파악을 가능하게 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에 있는 이 친구가 가리키는 거를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문장 안에서 이 it이 뭘까를 물어보면 쉽게 애니멀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이거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트랜스포머 기반의 학습을 거치면 이 친구가 이 it이랑 모든 단어들 간의 연관도를 다 수많은 문장들을 거치면서 계산을 하다가 이 it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 안에서는 애니멀이라는 단어와의 연관성이 뭐 한 85%, 90% 정도로 가장 높겠구나 라는 이 문맥 관계를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는 이 구조를 통해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RNN이라는 모델이 가지고 있었던 그레디언트 디센트 문제 같은 것들을 잘 해결을 하고 병렬적인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로 구성이 되는 모델입니다. 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자연어 이해 및 생성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긴 문맥의 문장을 잘 이해를 할 수도 있고 텍스트를 잘 생성할 수 있는, 그래서 텍스트 생성 모델로 처음 시작을 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어에 관련된 모델이었지만 이미지 분야에 적용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비전 트랜스포머 VIT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지를 작은 패치로 분할을 합니다. 문장이었으면은 각 단어에 해당하는 게 이 패치처럼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치들을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쭉 나열을 하고 이거를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각각의 패치들과 가지게 되는 공간적인 그 연관도를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VIT는 이제 주로 이미지 분류,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션 작업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친구가 이제 생성형 AI와 또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다른 모델들이랑 어떻게 잘 융합을 하고 연관성을 가지게 하면서 디퓨전 모델의 백본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겐의 판별자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이미지나 텍스트 조건부 생성 모델의 인코더 부분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하면서 요 비전 트랜스포머가 생성형 AI의 핵심 요소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4가지 종류의 생성형 모델의 간단한 아이디어들 위주로 좀 알아보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델들이 각각 적용 분야랑 목표에 따라서 적합한 모델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친구들도 몇 년 전에 만들어진 모델인데 AI 분야가 워낙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이런 모델들 이후로도 다양한 모델들이 나왔죠. 하지만 이 4가지 모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생성형 모델의 근본들이다. 그래서 이 모델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알고 있더라도 좀 직관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모델들을 조합하거나 여기서 조금 바꾼다거나 새로운 아키텍처를 여기에 살짝 추가를 해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성능을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치기보다도 저도 잘 안 하긴 하지만 이 각각의 모델들의 뭐 수식 원리를 좀 공부를 해본다거나 더 자세한 원리를 공부하고 코드를 구현해보는 연습을 함께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학부여가지고요, 형식적으로나마 살짝 가지고 와본 파트인데, 간단히 그 생성형, 특히 이미지나 영상 AI가 미디어 시장이나 영상 업계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산업적인 측면을 살짝 가지고 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최근은 아니고 런웨이에서는 겐 시리즈, 그리고 구글에서는 비오 개발에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비오가 최근에 비오 4였나? 3였나? 아무튼 그 시리즈, 최신 시리즈를 발표를 했는데 그 친구가 단순히 영상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영상에 적합한 오디오까지 함께 만드는 멀티모달 모델로 이제 딱 출시를 됐는데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외에도 중국의 스타트업이나 미드저니 등이 영상 생성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경쟁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생성형 AI들이 주로 1분 미만의 영상 생성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롱폼보다는 광고라든지 뮤직비디오와 같은 짧은 영상 콘텐츠를 먼저 겨냥을 해서 시장을 키우고 있는데요. 또 그리고 숏폼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숏폼은 이제 1인 제작자가 저비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제작사 혹은 플랫폼 기업들이랑 연합을 해서 생성 기능을 플랫폼 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각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익히 하는 대형 제작사에서는 영향이 미비한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제작사들에서도 지금 당장 뭐 완전한 완성물 최종 단계에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워크플로우 같은 걸 사용을 해서 후반 작업을 간소화하거나 워크플로우를 절감하면서 비용 축소 과정에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사실 영화계에 큰 반발이 있기도 한데요. 할리우드에서는 특히 생성형 AI로 인해서 작가랑 배우들이 동시에 파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배우나 성우들은 본인의 목소리나 얼굴이 딥페이크로 무단으로 재창조된다라는 거나, 작가들이 스튜디오가 AI를 활용해서 대본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도용하면서 창의적인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에 대한 큰 반발이 있었는데,
다양한 합의들이 나왔죠. 그래서 기존의 대본들을 AI 모델에 훈련하는 것을 금지한다든지, 배우의 얼굴이나 목소리 기반의 생성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를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등의 방식으로 저희가 익히하는 대규모 할리우드라든지 디즈니라든지 이런 스튜디오 기업들에서 합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흥미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도 생각이 되는 부분이지만 인간 고유의 창의성의 가치를 희석시키기보다는 협력자의 방향으로 발전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